저는 그 폰 화면을 보고 나서도 한동안 웃고 있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게 현실인지 실감이 안 나서요. 200명.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탐정에게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탐정이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결혼식 2달 전까지 동시에 연락하고 있던 여성 수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 책자를 다시는 펼치지 못했어요. 현수 씨와 함께 골랐던 청첩장 샘플이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민지 씨는 서울 외곽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38살이고 결혼이 늦어진 건 딱히 이유가 없었대요. 그냥 일이 좋았고 급하지 않았어요. 현수 씨를 만난 건 지인 소개였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달랐대요. 말이 많지 않은데 들을 때 집중하고 밥을 먹으면 꼭 국물은 어떤지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민지 씨는 그때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다. 사귄 지 1년 4개월 만에 현수 씨가 먼저 청혼했어요. 결혼식은 10월로 잡았어요. 6월에 청혼 받았으니 준비 기간이 4개월이었어요. 양가 상견례도 잘 됐어요. 현수 씨 부모님이 조용하고 단정한 분들이었대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현수 씨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줬거든요. 웨딩홀 계약, 스튜디오 예약, 드레스 피팅도 다 같이 했어요. 민지 씨 친구들이 야, 현수 씨 완벽하다고 했어요. 민지 씨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7월 어느 날이었어요. 현수 씨 폰이 소파에 있었고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민지 씨는 별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발신인 이름이 이상했어요. 윤지 하트스, 소연아, 예쁜 현정. 저장 이름 형식이 달랐어요. 자신은 그냥 민지였거든요. 심장이 조금 빨라졌지만 억지로 가라앉혔어요. 모르는 여자 후배들이겠지. 그런데 그 이름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며칠 뒤 친구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지야, 나 혹시 현수 씨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된 거 알아? 수진 씨 지인이 그 회사 회원인데 최근에 현수 씨 프로필을 봤대요. 게다가 최근 활동 표시가 떠 있었대요. 민지 씨는 처음엔 웃었어요. 사귀기 전에 가입한 거 탈퇴 못한 거 아닐까? 근데 수진 씨가 말했어요. 그 회사 6개월 이상 로그인 안 하면 자동 비활성화돼. 최근 활동이 뜬다는 건 요즘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날 밤 민지 씨는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민지 씨가 현수 씨에게 직접 물었어요. 결혼정보회사 아직 탈퇴 안 한 거야. 현수 씨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맞아. 귀찮아서 계속 있었는데 지금 바로 탈퇴할게. 폰 꺼내서 탈퇴 화면까지 보여줬어요. 민지 씨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화를 내지 않은 것도 바로 탈퇴한 것도 안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어요. 민지 씨는 일주일을 혼자 고민했어요. 결혼을 2달 앞두고 예비 신랑을 조사한다는 게 미친 짓 같았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윤지 하스, 소연아. 결국 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민지 씨는 탐정 박 씨에게 말했어요.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더 미안한 거고. 탐정은 2주 조사를 제안했어요. 민지 씨는 그때 속으로 기도했대요. 제발 아무것도 없게 해달라고요.
열흘 뒤 탐정이 연락했어요. 1차 보고서를 건넸어요. 민지 씨 손이 떨렸어요. 현수 씨가 최근 3개월 안에 만난 여성이 확인된 것만 12명이었어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커피, 저녁, 드라이브. 그것도 민지 씨와 결혼 준비를 병행하면서요. 민지 씨가 드레스 피팅을 하던 그 토요일 오후, 현수 씨는 강남에서 다른 여성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지 씨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탐정이 조사 범위를 더 넓혔어요. 결혼정보회사뿐 아니라 소개팅 앱, SNS 계정도 확인했어요. 현수 씨는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름은 같은데 프로필 사진이 달랐어요. 어떤 계정엔 돌싱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떤 계정엔 미혼이라고 했어요. 연락처도 2개를 쓰고 있었어요. 탐정이 말했어요.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민지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이게 오래된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결혼식이 2달 남은 상황이에요. 청첩장은 인쇄됐고 웨딩홀 계약금도 낸 상태예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자상하게 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지 씨가 이 상황에서 혼자 버텨온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탐정 보고서를 받으면서도 현수 씨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도 티 하나 내지 않았거든요. 민지 씨는 말했어요. 증거를 다 모으기 전까지는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3주 뒤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탐정이 직접 왔어요. 파일을 건네면서 말했어요. 많이 놀라셔도 됩니다. 민지 씨가 파일을 열었어요. 이름과 날짜, 장소들이 표로 정리돼 있었어요. 숫자를 세다가 멈췄어요. 탐정이 대신 말했어요. 200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이요? 민지 씨는 그 숫자를 여러 번 다시 읽었어요. 200명. 사귄 게 아니에요. 접근하고, 만나고, 연락을 유지한 여성이 200명이었어요. 현수 씨에게는 이게 일이었던 거예요. 탐정이 파일 마지막 장을 가리켰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현수 씨는 여성들에게 접근할 때 패턴이 있었어요. 초반엔 완벽한 남자 행세를 하고 감정이 생기면 금전적 부탁을 했어요. 급한 상황인데 잠깐만 빌려줄 수 있어?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민지 씨한테도 이미 2번 있었어요. 그때 민지 씨는 그냥 빌려줬어요. 나중에 갚을 거라고 해서요. 그게 수법이었어요. 200명에게 반복한 수법. 탐정이 마지막 정보를 꺼냈어요. 현수 씨가 4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어요. 당시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름을 바꿔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민지 씨는 뒤통수가 싸늘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결혼까지 간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청첩장까지 뽑아놓은 상대에게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결혼식 날이 현수 씨에게는 마지막 단계였던 거예요. 민지 씨는 탐정 도움을 받아 피해 여성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어요. 200명 중 연락이 닿은 건 40명이었어요. 그중 실제로 금전 피해를 입은 여성이 23명이었어요. 대부분 왜 내가 그걸 줬을까라며 자책하고 있었어요. 민지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직업처럼 해온 거예요. 23명이 오픈 채팅방에 모였어요.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이 먼저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다들 말문이 열렸어요. 그동안 현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45일 남은 상황에서도 평소처럼 연락했어요. 오늘 뭐 먹고 싶어? 내일 드레스 최종 피팅이지. 민지 씨는 답장을 보내면서 속이 뒤집혔대요. 그런데 꾹 참았어요. 고소장 제출 날짜를 맞춰야 했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요. 민지 씨는 마지막 만남에서도 웃는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대요. 23명이 연서명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사기, 결혼 빙자 혐의였어요. 경찰이 처음엔 소극적이었어요. 민사 문제 아니냐고요? 이 세 명이 한꺼번에 피해를 주장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현수 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뭔지 알아? 민지 씨는 짧게 답했어요. 응, 알아. 현수 씨 답장이 한참 없다가 왔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민지 씨는 일십했어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수 씨의 실체가 더 드러났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계약직이었어요. 자산도 없었어요. 오히려 빚이 있었어요. 결혼을 미끼로 큰 돈을 받은 여성도 2명 더 확인됐어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었어요. 4년 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건도 재수사에서 유죄 증거가 추가됐어요. 현수 씨가 법정에서 민지 씨를 봤대요. 눈을 마주치지 못했대요. 민지 씨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식 날이었던 10월에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대요. 웨딩홀 계약금은 일부 돌려받았어요. 스튜디오 예약금은 못 받았어요. 그게 조금 아깝기는 한데, 그거 아깝다고 그 결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지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바보 같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이 사건에서 제가 주목한 건 민지 씨가 초반에 억지로 안심하려 했다는 거예요. 폰 화면에서 이상한 이름을 봤을 때, 결혼정보회사 활동을 들었을 때 매번 스스로 납득하는 이유를 만들었어요. 후배겠지, 탈퇴 안 한 거겠지, 믿고 싶어서 믿어버리는 것. 상대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의심을 차단하게 돼요.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반복될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 것. 확인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3명의 피해자 중 한 분이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200명 중 한 명이었는데 나한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상처였다. 그 말이 이 사건의 전부인 것 같아요. 현수 씨에게 이건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흔들었어요. 민지 씨가 그 채팅방에 답글을 달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황당하고 화가 나지만 민지 씨처럼 끝까지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마무리 지은 분들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저녁 새 이야기를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이런 일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 좋은 이야기로 내일 또 돌아올게요.